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하는 자위, 이 네 가지 실수가 노년 남성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72살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조용한 침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이라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려는 그저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한 작은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쓰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자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택한 방식과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노화와 성건강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재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오랜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으나 거의 아무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자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침 시간에 무심코 반복하게 되는 네 가지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실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순환을 망가뜨리고 신경계에 부담을 주며 심장에도 무거운 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 조용한 위험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왜 아침이 남성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위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자위가 오히려 건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보가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60세 이상 남성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신체적 활력과 정신적 선명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아니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시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시간 남성들이 자주 저지르는 자위 습관 중 어떤 네 가지가 건강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에서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중장년 남성들 중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단순한 실수가 생각보다 큰 대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모두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일은 새벽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밤새 쉬었던 몸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도 없고 수분 보충도 없이 빠르게 끝내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익숙하고 별일 없는 일상이겠지만 이미 노화가 진행된 심장, 수축된 혈관, 예민해진 신경계에게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혈압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밤새 혈액순환은 더디게 흐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고 혈당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적 자극을 가하면 심혈관계에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심박수는 갑자기 치솟고 혈관은 빠르게 수축하며 혈류는 골반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뇌와 심장은 여전히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일시적인 혼란, 심계항진을 겪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실신하거나 급격한 혈압처와 심장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하는 환자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에 요새 절정을 맞이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공황 발작으로 생각했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단지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의 몸에 대한 준비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 한 컵 엠벌,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음식 섭취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함께 견뎌온 이 몸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사소한 배려가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처럼 중요한 연결고리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면 그 대가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두 번째 실수는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단지 친밀감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와 반응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니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여점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60세 이상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일 아침 자극수단으로 포르노를 보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을 집어들고 뉴스도 가족 사진도 아닌 자극적인 영상을 검색합니다. 그렇게 흥분을 유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아침 일과일 뿐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특히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경우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단지 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반응체계 전체를 다시 훈련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께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자 처음엔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세를 바꾸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단지 앉아서 허리를 구부린 채 자위를 하는 이 흔한 자세가 사실은 골반 주변의 혈액 흐름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사타구니와 하복부를 압박하며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순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압박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력은 약해지고 절정 시 통증이나 불쾌감이 따를 수 있으며 회복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매일 반복되면서 골반저근의 긴장을 누적시킨다는 점입니다. 긴장된 근육은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신경감 각존화나 골반통, 요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단지 성 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은 이제 빠른 속도나 무의식적인 반복보다 더 깊은 호흡과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보다는 허리를 세우고 골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등을 기대고 발을 단단히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지지해주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는 외적인 자세나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지나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배워온 탓도 있습니다. 자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끝난 후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습니다. 이 감정은 단지 심리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심정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생리학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원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자위를 둘러싼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뇌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물며 회복은 늦어지고 이후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유 모를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늘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도 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걸고 계신가요? 부끄럽다. 나쁘다.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몸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속 감정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죄책감은 남성 호르몬 분비도 억제하며 이는 점점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의 수치가 아닌 수용이 자리 잡게 되면 몸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자위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권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을 바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하찮은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수천 명의 삶을 직접 지켜보며 이 감정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생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도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온전한 시선을 보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때문입니다. 아침보다 부담이 적고 밤보다 피로가 덜한 이 시간대는 몸과 마음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뇌의 긴장도는 낮아지고 감정의 여유도 생기며 자기 자신과의 연결감을 차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노년기에 이 시간대는 단순한 생리적 활동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돌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녁에 가볍게 산책한 뒤 샤워하고 편한 자세로 나를 돌아보며 시간을 가져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쓸쓸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평온하고 나 자신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의사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나이를 먹어도 감각을 느끼고 싶어하고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시간을 대하느냐입니다. 급하게 숨기듯이 죄책감을 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몸과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마주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몰아세우며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조금 더 따뜻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마주할 것인지. 당신은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성건강을 넘어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 몸의 리듬을 듣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더 나은 나와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극에 기대어 무심코 하루를 시작하는 것,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끝내는 것, 자극적인 화면에 의존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 결국 몸은 점점 둔해지고 마음은 메말라가며 삶의 활력마저 서서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 지금 멈춰서 돌아보았다는 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들과 이 길을 걸으며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조용한 결심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나의 삶의 결을 바꾸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혼자의 시간도 더 이상 외롭거나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몸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건강은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깨달음, 존중의 태도, 그리고 실천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회복하는 여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무심코 넘겼던 자세와 미묘한 죄책감이 결국에는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별일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작디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며 호르몬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며 뇌의 민감한 구조마저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존엄과도 직결된 소중한 가치입니다. 심장, 혈관, 신경, 호르몬 모두가 이 시기에 들어 더욱 섬세한 관심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이건 두려워해야 할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존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존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기쁨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현명하고 조화롭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단지 억눌린 감정이나 습관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적인 시간대를 언급드렸던 겁니다. 하루 중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정된 늦은 오후부터 이른 저녁. 그 시간은 당신에게 조용한 회복을 안겨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점점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료함을 주고 자기 자신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당신의 친구에게, 형제에게, 혹은 자신처럼 조용히 고민해온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도 혼자 늙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 나이쯤도 더 따뜻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60세 이상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더욱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